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정부가 국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세금 깎아드릴게요 라고 발표했어. 그럼 반응이 어때야 돼? 보통은 와, 내 지갑 두꺼워진다, 소비가 늘겠네 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터졌어. 총리가 야심차게 세금 깎아줄게, 감세를 외치자마자 시장이 으악, 미친 짓이다, 다 도망쳐 하면서 발작을 일으킨 거야. 이게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야.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봤지? 지난 10년 넘게 일본이 윤전기 돌려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던 그 거대한 실험. 그게 지금 강제 종료 버튼이 눌릴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 터진 거라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일 도쿄 채권 시장이었어. 아주 난리가 났지.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4.0%를 뚫어버렸어. 에이, 4%가 뭐 별거냐?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금리 없는 나라로 산 지가 20년이야. 채권 시장은 원래 하루에 0.01%만 움직여도 오늘 무슨 일 있나? 하고 긴장하는 곳이라고. 근데 하루 만에 0.25%포인트가 급등했다? 이건 병원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뛰는 심정지 직전 발작 수준이야. 채권 트레이더들이 기절 초풍할 일이지. 여기서 경제 상식 하나 짚고 가자. 금리가 폭등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야. 이건 100% 같은 말이야. 시소 같은 거지.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빈문서, 즉 국채를 못 믿겠다고 서로 먼저 팔겠다고 집어 던지니까 국채 가격은 똥값이 되고 반대로 금리는 하늘로 치솟은 거야. 이걸 전민용어로 투매라고 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아쇠는 바로 기시다 정부의 감세 쇼였어. 소득세 깎아주고 저소득층한테 현금 뿌리겠다고 했거든. 자,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보자.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잖아? 그럼 정부가 쓰는 돈이라도 줄여야 쌤쌤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 정부는 돈을 안 쓰냐? 아니, 더 쓴대. 국방비도 늘리고 복지도 늘린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 그럼 그 부족한 돈 도대체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떨어져? 결국 또 빚내야지.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서 시장에다 팔아야 된다고. 시장의 큰 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간파한 거야. 야, 쟤네 지금도 빚이 산더미인데 선거 이기겠다고 또 빚낸데 저 국채 나중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 위험해. 지금 당장 팔고 튀어. 이건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냉정한 시장의 계산기를 박살내버린 결과야. 시장은 정치인의 말보다 숫자를 믿거든. 근데 더 무서운 건 일본의 기초 체력 자체가 이미 종합병동 중환자실 수준이라는 거야.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 달고 있다고. 일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가 넘어요. 이게 감이 안 오지? 선진국 평균이 100% 정도야. 일본은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2.6배가 빚이라고. 이건 그냥 빚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시한 폭탄이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 이게 진짜 공포야. 빚이 1,000조엔이 붙는데 금리가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수십조엔이 더 늘어나. 세금 걷어서 다리 놓고 복지하는 게 아니라 세금 걷어서 이자 갚다가 1년이 다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나라 살림이 셧다운되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냐? 기억나? 딱 2년 전 영국 리즈 트러스 사태. 그때 영국 총리가 부자 감세해서 경제 살리겠습니다 했다가 시장이 돈도 없는 게 빵카치네 하면서 영국 국채랑 파운드와 다 팔아치잖아. 결국 영국 국채 금리 폭등하고 파운드와 같이 똥값 되고 총리는 44일 만에 쫓겨났어. 지금 일본이 딱 아시아판 리즈 트러스를 찍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일본 채권 시장은 죽음의 악순환에 빠졌어. 감세 발표, 재정 적자 걱정, 국채 매도 폭탄, 금리 급등, 정부 이자 부담 증가, 더 큰 재정 걱정, 또 매도. 늪이야, 늪. 자, 이 불똥이 채권 시장에서만 끝났을까? 가장 먼저 어디로 튀었게? 바로 니네가 여행 갈 때 환전하는 엔화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엔, 160엔까지 추락했어. 30년 만에 최저치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느껴? 경제학 원론에 이렇게 나와. 한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오른다. 왜? 이자 많이 주니까 돈이 몰리잖아. 근데 지금 일본은 정반대야.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데 엔화 가치도 자칫 폭락해. 이걸 전문용어로 나쁜 금리 상승이라고 해. 이건 투자자들이 일본의 금리 상승을 이자 많이 주네? 꿀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나라 곧 망하겠는데? 부도 위험이 커졌네? 라고 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야.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전쟁 나면 엔화 사라?
이제 그 말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됐어. 시장은 엔화를 위험자산 취급하고 있다고. 주식시장은 멀쩡할까? 천만에. 보통 엔저면 일본 수출 기업들 실적 좋아져서 주가 오른다고 배웠지? 그것도 옛날 말이야. 엔화가 너무 싸지니까 원유, 가스 같은 원자재 수입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해. 기업들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 이자 내다 말라 죽게 생긴 거지.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같이 날아간 거야. 결국 일본 시장은 지금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주 처참해. 채권 폭락, 통화, 즉 엔화 폭락, 주식 폭락, 트리플 약세. F학점 3개 맞고 유급 위기인 대학생 꼴이야. 아, 쭈니 형, 일본 망하든 말들 나름 뭔 상관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자, 팝콘 씹으면서 남의 나라 불구령할 때가 아니야. 일본의 위기는 한국 경제한테도 그냥 직격탄이야. 우리 집 담벼락 바로 옆에 불이 난 거라고. 왜 그런지 3가지로 딱 정리해줄게.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랑 엔화는 쌍둥이를 취급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그놈이 그놈이야. 엔화가 무너지잖아? 그럼 외국인 알고리즘이 옆에 있는 한국 원화도 위험하겠네? 아시아 통화 다 팔아 하고 같이 팔아치워. 동반 하락한다고. 환율 방어가 안 돼. 둘째, 이건 수출 전쟁이야. 엔저가 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물건값을 싸게 내놓을 수 있어. 현대차와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붙는다고 쳐봐. 일본 차 가격이 싸지면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그럼 실적 나빠지고 주가 떨어지겠지. 우리 수출 기업들 줄줄이 비상 걸리는 거야. 셋째, 이게 제일 마음 아픈 건데 엔테크 들어간 개미들, 그리고 일본 ETF산 서학개미들. 엔화 860원이면 바닥이다, 찐바닥이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계좌 녹아내리고 있어. 환차손 맞았지. 거기다 일본 채권 ETF 산 사람들은 금리 올라서 채권 가격까지 떨어졌지. 이중으로 덫에 걸린 거야.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됐다는 소리가 농담이 아니라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눈이 일본은행, 즉 BOJ 총재 우에다 입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이 양반 지금 바둑으로 치면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어. 금리를 시원하게 올리자니 빚더미에 깔린 일본 정부가 이자 못 내서 파산 위기 오고 초저금리로 연명했던 좀비 기업들 줄초상 치를 거고, 그렇다고 겁이 나서 금리를 계속 누르고 돈을 풀자니 엔화 가치가 휴지 조각돼서 반물가 폭등하고 일본 국민들이 밥상머리에서 비명 지르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일본은행은 그동안 해왔던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돈 풀기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주 살금살금 시장 눈치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니네를 위한 투자 전략 정리해줄게. 잘 들어. 이번 여름 휴가 때 일본 여행 가려고 엔화 바꾸는 거, 그건 아주 좋아. 강력 추천이야. 역사적 저점이잖아. 가서 스시 오마카세 먹고 편의점 털고 와. 그건 소비니까 괜찮아. 근데 투자 목적으로 엔테크 몰빵한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며 전 재산 넣는다? 절대 금지야. 제발 하지 마. 주식 격언에 이런 말 있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바닥인 줄 알았지? 그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 있고 내해까지 있을 수 있어. 일본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이야.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몰라.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그리고 눈에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수급을 뚫어지라 봐야 돼. 엔화가 흔들릴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 던지고 나가는지 체크해. 그들이 나갈 때가 어쩌면 너도 같이 현금 챙겨서 도망가야 할 타이밍일 수 있어. 일본 경제 남의 일이 아니다. 불길이 우리 집 담벼락까지 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자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 싼 엔화 빌려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샀던 돈들이 다시 빚값으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럼 전 세계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지? 이게 진짜 숨겨진 핵폭탄일 수도 있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 좀 챙기면서 관망하는 게 최고야. 섣불리 영웅되려고 하지 마. 오늘 내용 좀 어려웠냐? 근데 이건 진짜 알아야 내 돈 지키는 거야. 세금 깎아준다는데 나라가 망한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진짜 경제 흐름이 보이는 거라고. 다음에도 머리 띵해지는 경제 이야기 들고 올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안녕?